Thank you so much, Jen, if you watch this show. What a surprise. I like this Led Zeppelin Tumblr. I appreciate your support for my channel and encouraging me to continue the rock story. 그간 제가 한국어로 락 얘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일하는 병원에 어느 미국 간호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제게 이런 레드 제플린 텀블러를 선물로 했군요. 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신경섭입니다. 2023년을 다 보내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2024년 신년 특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뉴스들이니 그냥 송년 특집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뉴스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초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레드 제플린, 이것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하고 한두 회 더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제 개인 소식은 제가 이 유튜브 락 이야기 방송과 함께 또 하나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이 꼰대의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의 제목이 꼰대의사의 미국 정착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로서 지금 하고 있는 락 이야기가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은 주로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정보들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미국에서의 한국 교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락 이야기만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락 이야기는 제가 이것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23년 1월에 일어났던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제프 백, 그의 친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는 2023년 유럽에서의 공연까지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모두 취소되고 말았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과거의 야드볼드 멤버들 지미 페이지와 에릭 클랩턴이 큰 애도를 표했습니다. 알렉스 네이피어, 그는 유라이어 힙의 처음 드러머였습니다. 그들의 데뷔 앨범 Very Easy, Very Humble 이라는 음반 하나에만 참여했죠. 그도 2013년 초에 죽고 말았습니다. 게리 라싱턴, 레너드 스키날드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였죠. 1977년 밴드 멤버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프론트맨이며 싱어인 로니 반 젠틀을 비롯해서 중요 멤버 3명이 죽고 나머지 멤버들은 크게 중상을 입고 게리 라싱턴도 그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병상에서 회복한 후 다른 사람들을 규합해서 레너드 스키널드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죠. 게리 라싱턴이 죽음으로 해서 오리지널 레너드 스키널드 멤버들은 모두 죽었고 오래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고 다치기만 했던 멤버들도 역시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봄에 바닐라 퍼지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공연이라는데 작은 무대에서 연주했죠. 관객이 한 300명이나 왔을 겁니다. 그들의 60년대 히트곡을 연주하면서 마치고 나서 제가 멤버들을 만나 이렇게 사인도 받을 수가 있었죠. 드러머 칼마인 해피스도 바닐라 퍼지의 멤버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사인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2023년의 콘서트들은 전화기를 가져가서 많이 찍어서 이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각종 공연들을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봄에 보았던 앨리스 쿠퍼. 그는 예전에 자기가 유행시켰던 노래들을 주로 하는데 같은 노래라도 늘 색다르게 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15번쯤 보면서도 갈 때마다 늘 재밌었습니다.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의 공연을 합니다. 그 전해 2022년도에 탈퇴했던 여성 기타리스트 니타 스트라우스가 다시 돌아와서 멋진 연주를 했죠. 그런데 이 앨리스 쿠퍼가 여름에 저희 동네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봄에 본 것은 제가 한 2시간 다른 동네에 운전해서 가서 본 것이고, 이번에는 80분 거리에 또 앨리스 쿠퍼가 왕림하셨으니 안 보러 갈 수가 없었죠. 또 보러 갔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서 봤어요. 재미있는 쇼였죠. 앨리스 쿠퍼는 2024년 봄에 그의 여태까지 인터뷰와 잡지에 실렸던 사진들을 추려서 모은 스타링 앨리스 쿠퍼라는 책을 출간 예정인데, 그 책이 나오면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토와 조니가 함께 올여름에 미국 순회 공연을 했죠. 그것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토토를 제가 처음 본 것이었죠. 근래 들어서 그들은 공연도 자주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밴드에는 오리지널은 기타리스트인 스티브 루카터 하나뿐입니다. 그를 보려고 제가 토토 연주를 본 것이죠. 함께 투어에 나선 조니는 그간 멤버 교체가 수없이 있었고, 오리지널은 기타리스트인 닐 샤한 뿐입니다. 닐 샤한 다음으로 그 밴드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키보디스트인 조나선 케인인데,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달라 닐 샤한과 조나선 케인은 극도로 사이가 나쁘지만 투어 공연에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토의 스티브 루카스의 아들과 조니의 조나선 케인의 딸이 2022년에 결혼해서 둘은 서로 사돈관계입니다. 60년대 통기타 포크송 그룹 브라더스 4, 이 사람들이 킹스턴 트리오와 함께 저희 동네 어느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해서 제가 보러 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라디오를 통해서 즐겨 듣던 팝송들을 이 사람들이 연주했죠. 원래 오리지널 멤버들은 은퇴한 지 오래고 죽고 멤버 교체를 계속하여 지금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라더스 4와 킹스턴 트리오를 보러 온 사람들은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양로원에서 단체로 버스로 대절해서 오곤 했죠. 캔사스, 이들의 그룹 결성 50주년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멤버는 기타리스트인 리처드 윌리엄, 드러머 필 이하트 뿐이죠. 최근 바이올리니스트가 새로 가입했는데 조 데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린의 지미 핸드릭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기 바이올린 연주가 정말 끝내주죠. 조 데닌슨을 운 좋게 만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예스의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 그를 2024년에 또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니 연주할 때는 특수한 장갑 같은 거를 오른손에 끼고 합니다.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ELP, 이 3인조 밴드에서 키스 에머슨과 그레그 레이크는 2016년에 죽고, 드러머인 칼 팔머가 ELP 음악을 자기 솔로 밴드와 함께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ELP의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하기 어려운 ELP에도 트리뷰트 밴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맨티코어라는 것인데 그 연주가 오리지널 못지 않았죠.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올여름에 제가 처음 본 피터 프램튼, 그는 70년대 중반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한국에서도 그가 꽤 인기였습니다. 라이센스로도 그의 음반들이 출판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피터 프램튼의
전성기는 무척 짧아서 그 이후에도 피터 프램튼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금발한 머리도 다 빠지고 늙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작은 무대에서 지방 공연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는 인클루션 바디 마이오사이리스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팔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한 병이죠.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프램튼은 2019년 은퇴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책은 2020년에 그가 쓴 자서전인데 여기에 이렇게 친필 사인도 있고요. 이제는 무대 위에 설 수가 없게 되어서 음악 활동을 그만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23년 여름에 또 한 번 미국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 이름이 Never Say Never 투어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무릎에 놓아주죠. 다행히 그는 노래는 전처럼 할 수가 있었지만 손가락을 기존처럼 쓸 수는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비슷하게 연주하는 방법을 혼자서 많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은퇴 공연을 한 2019년 이후 이것이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은데, 그가 2시간짜리 공연을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할 때 자리를 꽉 메운 관중들이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좀 보기 딱했죠. This is something that I never thought would happen, that I'd be back out on the road. So you make everything come true. Thank you so much. I'm gonna keep fighting this damn thing. 또 다른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 올여름에 그를 또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나온 CD에 친필 사인한 것이 있군요. 그의 끝내주는 연주,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예스의 투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연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예스의 트리뷰트 밴드 Awaken이라는 밴드의 연주를 볼 수가 있었죠. 목소리와 연주가 원래 예스에 못지않은데 이렇게 원래 밴드와 똑같이 하는 트리뷰트 밴드를 보면 연주를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잘하기도 하지만 어쩐지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여름에 본 러시아의 트리뷰트 밴드 로터스 랜드,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트리뷰트 밴드 브리트 플로이드, 이 밴드를 보면서도 느꼈던 점이죠. 한편 트리뷰트 밴드라도 원래 오리지널 곡들을 일부러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밴드가 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트리뷰트, 플로이드 네이션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를 90% 정도만 똑같이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주를 좀 변형해서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듣기가 좋죠. 프로그젝트라는 프로그레시브 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즉 킹 크림슨, 예스,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핑크 플로이드, 제스로 털, 러쉬 등등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60%만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나름대로 연주합니다. 똑같이 연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연주가 오히려 듣기가 좋죠. 음표 하나하나 그대로 하는 연주는 그냥 원래 밴드의 동영상이나 음반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까요. 이 음반 GTR이라는 80년대 밴드인데 이 밴드의 예스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하우와 제네시스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해켓 등등이 중심이 되어 음반 하나만 만들었던 밴드였죠. 여기에서의 드러머가 조나산 무버라는 사람인데 조나산 무버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스티브 해켓이 사인해 주었던 GTR 앨범에 조나산 무버가 자기 이름을 사인해 주었군요. 이 밴드에 올해는 마크 버닐라가 참여했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 제가 마크 버닐라와 에디 잡슨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가지고 갔더니 그가 여기에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키스 에머슨이 살아있었을 때 키스 에머슨 밴드에서 기타와 노래를 담당했었죠. 2023년에 원래는 8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에이시아가 재결성을 하기로 했었죠. 이때 마크 보닐라가 싱어와 기타로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만으로는 투어가 안 될 것 같고 알란 팔슨스와 함께 합동 공연하기로 했었는데 알란 팔슨스가 등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투어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는군요. 언젠가는 에이시아 공연을 재개할 거라고 합니다. 화이트스네이크의 조엘 헉스트라, 그의 친필 사인이 여기 있죠. 그가 포이즌의 기타리스트 브랜던 깁스와 함께 통기타 듀엣 공연을 했습니다. 어쿠스틱 통기타 뿐이니 기대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연이 끝나고서 이렇게 저와 함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탄저린 드림,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이죠. 미국에서 공연한 것이 상당히 오랜만인데 이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탄저린 드림에는 바로 이 사람 에드갈 프로제가 70년대부터 이끌고 있었는데 그가 갑작스레 죽은 이후에는 이 밴드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3인조 트리오 키보디스트들이 탄저린 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보디스트 중에 한 명은 바이올린을 같이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보디스트 3명이 무대 위에서 누가 뭐를 연주하고 있는지, 드러머가 없이 드럼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멜로디를 누가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해에 크라프트베르크가 연주할 때 무대 위에서 키보디스트들을 여러 명이 똑같은 모습으로 연주했던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일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도 바이올린 독주를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키보디스트들이 연주할 때 효과 음향 정도만 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포스터에 사인도 해주고 저와 함께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가을에 보러 갔던 마틴 바, 그는 제스로털의 기타리스트이죠. 제스로털 전성기의 모든 기타 음악들이 그에 의해서 연주된 것들입니다. 마틴 바가 제스로털을 떠나고 혼자서 오랫동안 솔로 밴드를 이끌고 있는데 제스로털이 실황 공연에서 잘 하지 않았던 옛날 노래들을 마틴 바는 자기 솔로에서 연주하는 것이 좀 특이하죠. 한편 이언 앤더슨이 이끄는 제스로털은 최근 기타리스트를 또 젊은 사람으로 교체했는데 코비드 시대 이후에는 제스로털이 웬일인지 미국에는 오지 않아서 제스로털의 공연은 제가 오랫동안 못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 이 재즈 퓨전 밴드를 아십니까? 존 맥클러플린이 이끌던 밴드인데 당시에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여기에 참가했었죠. 보여드리는 이것은 그들의 대표적인 앨범 Birds of Fire, 여기에 당시의 드러머 빌리 코브햄과 바이올리니스트 제리 굿맨이 사인해줬군요. 그것이 2013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 맥클러플린인데 그의 친필 사인도 제가 여기에 함께 넣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사인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가 언제 재결성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모두들 그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이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에도 트리뷰트 밴드가 있습니다. 마하비시누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이 트리뷰트 밴드에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쓰지 않아서 원래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와는 똑같지 않게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이 앨범 Birds of Fire에 있는 곡들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백의 연주와 원래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에 함께 했던 키보디스트 얀 해머의 음악도 앵콜곡으로 선보였죠. 한편 원래 마하비시누 오케스트라 밴드를 이끌었던 존 맥클러플린은 몇 년 전에 은퇴 선언을 했었죠. 그랬던 그가
2023년 초부터 그의 70년대 음반 샥티라는 음반의 전곡을 실황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인도 음악, 인도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인도 노래를 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기타 연주를 했던 음반이었죠. 저는 인도 노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밴드는 레빈 브라더스라는 재즈 밴드였었는데 여기에 베이시스트가 토니 레빈입니다. 토니 레빈은 킹 크림슨에서 오래 활동했고 그 외에도 핑크 플로이드, 예스, 앨리스 쿠퍼, 제네시스의 피터 가브리엘 등등 여러 밴드와 여러 음반에서 세션맨으로 활약한 사람이죠. 토니 레빈은 저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제가 가지고 간 앨범에 이렇게 사인도 해줬습니다. 요 밑에는 2020년에 제가 만났던 키보디스트 졸단 로데스의 사인이 여기 있고요. 그가 여기 드림 띠어러라고 써주었군요. 요 위에는 이번에 만난 토니 레빈, 제 요청에 의해서 킹 크림슨이라고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킹 크림슨은 2021년 마지막으로 투어한 후 해산해버렸죠. 그 마지막 투어를 제가 마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니 레빈에게 킹 크림슨 유니온은 언제 할 거냐 제가 계획을 물어보니 그럴 계획은 없고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금 보시는 이 인형들 러시죠. 이 러시 중에서 드러머 닐 피얼트가 최근 죽은 후 러시는 해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이제 닐 피얼트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고 2023년에 다른 드러머와 함께 연주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알렉스 라이프슨과 게디 리가 또 다른 드러머를 끌어들여서 러시 투어를 계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죠. 아직 구체적인 투어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기대가 큽니다. 한편 게디 리는 지난 가을에 이렇게 자서전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칠핀 사인도 있군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고 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서전을 내놓은 사람 중에서 블랙 세바스의 기설 버트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친필 사인도 있죠. 한편 블랙 세바스의 아지 오스본은 자기의 솔로 공연을 미루고 취소하고 몇 년 전에는 미국 공연들을 모두 취소하더니 2023년에는 유럽 공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 연기한 거였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더는 못하겠다며 유럽 공연 투어마저도 완전히 취소해버렸습니다. 무디 블루스의 저스틴 헤이월드와 존 라즈는 2023년에도 역시 각각 솔로 밴드를 이끌고 활동했는데 저스틴 헤이월드는 어쿠스틱 밴드이기 때문에 존 라즈가 이끄는 그의 솔로 밴드가 오히려 더 무디 블루스 같습니다. 무디 블루스의 최고 히트작 Days of Future Past 이 음반을 존 라즈가 투어를 하면서 연주했는데 2023년 여름에는 스튜디오에서 Days of Future Past 노래들을 모두 자기 솔로 밴드와 함께 재녹음해서 이렇게 내놓았군요. 여기에 그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이 음반이 원래 55년 전에 무디 블루스 오리지널 Days of Future Past 앨범보다도 더 녹음 상태도 좋고 색다른 맛입니다. 이 앨범에서 노래는 존 러지가 많이 했지만 전에 앨범에서 저스틴 헤이월드가 하던 Night of White Satin 등등은 현재 예스의 싱어인 존 데이비슨이 노래했죠. 존 데이비슨은 존 라지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라지의 연주에 존 데이비슨이 함께 따라다니죠. 무디 블루스의 창단 멤버였던 데니 레인, 제가 무디 블루스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무디 블루스를 떠난 다음에는 폴 맥카트니의 밴드인 윙스에서 오래 활약했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폐암으로 죽었다고 하는군요. 디펄플이 2023년 봄에 미국의 두어 군데 도시에서만 공연을 했는데 제가 좀 멀리 운전해서 디펄플을 보러 갔습니다. 그간 원래 리치 블랙모어보다도 기타리스트로서 디펄플에 더 오래 있었던 스티브 몰스가 2022년 밴드를 떠나고 새로 들어온 젊은 기타리스트는 사이먼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인데 그의 연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몰스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5월달에 스티브 몰스가 자기의 트리오 밴드를 이끌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스티브 몰스 밴드와 디펄플의 음반에도 사인을 해주고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이 얘기도 간단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기가 최근에 한국제 농기구 트랙터를 샀는데 성능이 아주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스티브 몰스는 음악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농가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죠. 라비 바크만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하드락 헤비메탈 밴드 바크만 터널 오버드라이브, 이 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밴드 BTO의 드러머였었죠. BTO는 활동을 접은 지가 꽤 오래돼서 저는 오래전에 BTO의 기타리스트 겸 싱어 랜디 바크만과 프레디 터널가 BTO 음악들을 연주하는 것을 2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라비 바크만이 죽고 나서 몇 달 후 또 다른 바크만 형제가 죽었습니다. 팀 바크만인데 그도 역시 한때 BTO에서 기타리스트였죠. 랜디 바크만이 제일 맏형으로 80살이고 그 아래 동생 로비 바크만, 팀 바크만, 그리고 게리 바크만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게리는 밴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밴드 매니저 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코비드와 암으로 죽고 그래서 랜디 바크만은 3년 동안에 자기 동생들 3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캐나다 밴드 BTO에서 가장 맏형인 랜디 바크만은 역시 BTO의 오리지널 멤버 프레드 터너, 그는 BTO에서 거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둘이 함께 BTO 공연을 오랜만에 하기로 계획해서 저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키스, 그 밴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키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특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고별 공연이라고 했던 것이 벌써 좋기 25년은 됩니다. 드디어 2023년 말에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폴 스탠리는 더 이상 키스의 공연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런 말을 들은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으니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죠. 하드락 밴드는 아니지만 조지 윈스턴, 한국에서도 그의 뉴에이지 피아노 솔로가 꽤 유행했고 그가 한국에도 여러 번 가서 연주했었죠. 그가 2023년 여름에 죽었는데 죽은 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병원입니다. 말기 암 환자로서 더 이상 암 치료를 받지는 않고 그가 응급실에 왔더라면 제가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아프면서도 응급실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 사진, 이것은 제가 피아니스트인 백곤우 선생과 함께 우연히 찍은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 조카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제가 주말에만 며칠 서울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묵었던 호텔에 백곤우 선생도 오시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는 그 옆에서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있군요. 레드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는 2023년 여름 앨리슨 크라우스와 함께 투어를 했습니다. 앨리슨 크라우스는 여성 칸츄리 싱어이죠. 한편 지미 페이지는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이젠 그만하겠다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레드제플린의 리유니언에 대해서 다시는 리유니언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새해 2024년은 용띠로군요. 제가 레드제플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린 지미 페이지 인형이 바로 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